쌍둥이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찬입니다. 먼저 우리가 공포의 9연전을 잘 치르고 나서 사실 잘 치르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주말 3연전을 대구 원정에 가서 모조리 싸그리 쓸어 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득이 꽤 있었어요. 물론 삼성이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지만 대구에서의 삼성은 라팍에서의 삼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공격력이 무섭고 특히 삼성이 뽑아낸 올 시즌의 대부분의 홈런은 전부 라팍에서 터뜨렸을 정도로 일단 홈런 생산 능력이 라팍에서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두 번째, 일단 선발 매치업에서 삼성은 외국인 투수가 2명이 출전을 했고 LG는 사실은 윈 선수가 등판을 하고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제 물론 뭐 손주영 선수와 임창규 선수가 잘 던져줬지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불리하겠다라고 마음을 놓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위닝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일단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삼성이 김지찬 선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의 활로를 찾는 게 어려웠고 반대로 LG 입장에서는 김지찬 선수가 있는 삼성은 너무너무 어려워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LG가 좀 유리했습니다. 또 하나 구자욱 선수와 강민호 선수가 사실 그 전 시리즈 하나와의 시리즈에서 조금 이제 몸에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날 김영웅 선수가 돌아와서 홈런을 쳤습니다만 어쨌든 LG 트윈스가 사실은 불펜에서 특히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장희식 선수가 3경기를 다 던져버리는 더블에다 2경기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사실 불펜에서는 그렇게 앞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3경기를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성주 선수가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타격이 쭉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주자 1소 역전 2루타까지 때려냈고 첫날은 이제 1차전에서 4안타까지 때려내고 그리고 홍창기 선수가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손주영 선수 그리고 임창규 선수, 코엔 윈 선수에 대해서 각각 조금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주영 선수, 임창규 선수, 코엔 윈 선수 이 셋 중에 9위로 놓고 보면 손주영 선수가 월등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3명의 선수 중에 9위에서 월등한 손주영 선수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 신뢰도는 제일 떨어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뢰도는 스트라이크 적중률입니다. 손주영 선수가 첫날 더블에다 1차전에서 1회 던지는 딱 모습을 보고 오늘 좋은데 했는데 2회에서부터 삐딱선 타더라고요. 그리고 3회에 아니나 다를까 확 무너지고. 물론 손주영 선수가 본인도 스트라이크 적중률에 대한 분명히 스트레스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팀에서 연결 감독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에이스가 될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다. 오케이. 그 원석인 건 인정. 근데 지금처럼 스트라이크 적중률이 떨어지고 공개수가 많아지면 팀 내에서도 넘버원 국내 에이스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냉정하게. 분명히 좋은 구위는 갖고 왼손 선발 투수가 149, 148을 던지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코너까지 신경을 쓴다? 그러면 메이저리그를 가야죠. 국내에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손주영 선수는 지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를 보고 던져도 아직은 스트라이크 이 볼과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구별이 돼서 그 부분이 분명히 아쉽다. 물론 어쨌든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고 승리투수가 됐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두 번째, 임창규 선수에 대한 얘기는 저는 사실은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임창규는 스텝업이 됐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던지는 모습을 그리고 대구 라팍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스텝업이 아니라 그냥 신뢰도를 100% 가까이 줘도 되는 투수구나. 적어도 LG 트윈스 선발 진에서만큼은.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임창규 선수가 그날 제가 2차전 던질 때 임창규 선수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베이스 온 볼스. 그날 김성윤 선수, 디아즈 선수는 사실 디아즈 선수는 피하는 게 좀 보였고 김성윤 선수한테는 약간 그 까다로워하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볼넷을 좀 주더란 말이죠. 그런데 더가웃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잡혔는데 저는 그 명상하는 장면이 임창규 선수가 분명히 볼넷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명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임창규 선수는 대구 라팍에서 던질 때도 본인의 공을 믿고 던지더라고요. 칠 테면 치세요. 패턴이 그렇게 잠실에서 던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임창규 선수에 대한 신뢰도는 분명히 팀 내부에서는 최상급으로 올라가 있다. 그리고 작년 시즌 끝나고 스텝업까지 인정을 했던 임창규는 저는 이제 이 친구는 국내 어느 선발 투수랑 붙어도 본인의 공을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레벨까지 다 이제 올라왔구나. LG 트윈스에서는 국내 넘버원 선발이면은 이건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무조건이다. 그래서 넘버원 에이스는 임창규가 맞다라고 이제는 자신 있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날 던진 코엔 윈 선수에 대해서는 전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코엔 윈 선수가 첫날 등판 잠실 그리고 두 번째 등판이 대구여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왜냐? 이건 아무리 코엔 윈 선수가 우리나라 리그 경험이 적어도 잠실에서 던졌던 첫 데뷔전과 대구에 딱 마운드에 섰을 때 야구장을 쳐다보면 이건 심리적으로 확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누구여도. 대구는 일단 좌중간 우중간이 그냥 잘려있기 때문에 뜨면 잠실에서는 이지로 잡힐 게 거긴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윈 선수는 구속 구위가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유형의 투수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위주로 던지면서 맞춰 잡는 유형이기 때문에 과연 대구에서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6회에 연속 홈런을 맞으면서 넉 점을 실점했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윈 선수는 적어도 5회까지는 심지어 무사말루가 있었는데도 희생플라이 하나 주고 다 막았어요. 3회 맞춰 잡으면서 절대 쫄지 않습니다. 스트라이크 위주의 피칭을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날도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손주영 선수, 임창규 선수, 그리고 송승기 선수, 코엔 윈 선수, 이 친구들이 치리노스는 에이스니까 빼고 이 친구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가 불안하지만 버티는 거지. 윈 선수가 아니었을 때 이지강 선수라든지 지난번 김주원 선수라든지 스트라이크 적중률이 진짜 창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프로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표현이. 근데 윈 선수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시아 쿼터의 윈 선수가 저는 충분히 올 자격이 있다. 일단 5회까지는 6주간 대체 선발 선수가 가성비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리그 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윈 선수에 대한 칭찬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연결 감독님의 운영이 마지막 날 일요일 날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8회에 박동원, 김현수가 연속으로 나가는데 대주자를 하나도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럼 오지환한테 번트 될라나 보다. 번트도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대주자를 쓰더라고요. 그것도 김현수 선수만. 근데 그때도 밀어내기로 겨우 한 점을 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대타도 안 쓰는 팀이잖아요. 불펜도 쓰는 선수만 쓰는 팀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박동원 선수가 더블에다 2경기에 1이닝도 교체 없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일요일날 박동원 선수가 빠질 줄 알았더니 또 일요일날 박동원 선수가 풀 경기를 띱니다. 1이닝도 교체 없이. 심지어 대주자도 안 써요. 8회. 2점 석점 차에서.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요. 그날 이제 라이브 채팅창에서 그때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꼭 오스틴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불펜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한 점 한 점 짜내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8회 선타자 박동원 대주자 안 받고 김현수 나갔는데 대주자 안 받고 심지어 오지환은 번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배찬승 선수가 제구가 안 되는 바람에 볼넷으로 나가긴 했지만 무사말루에서 점수를 못 날 뻔했죠.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선 말씀은 분명히 순위에 신경 안 쓴다라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급증 또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헤다에서 주전 포수가 2경기를 풀로 교체 없이 뛰고 그 다음날까지 풀로 뛰는 건 전 처음 봤고요. 그리고 더블헤다 1, 2차전 다 나오고 그 다음날까지 또 던지는 투수는 전 그것도 처음 봤습니다. 장현식. 그래서 불펜이 지금 예를 들면 김영우, 백승현, 배재준, 이우찬 이런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나오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아예 우리가 개박살이 나거나 10점 이상 이기는 경기. 이우찬 선수는 일주일에 한 번 보기가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면
좌완 투수로 데리고 있을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인 방송이니까 제 의견이니까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올해는 주전 야구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연전을 너무너무 어렵게 헤쳐나왔는데 삼성과의 원정 3연전을 깔끔하게 쫙 3연승을 해서 기분이가 너무 좋은데 마지막 날 이기면서 뭔가 찝찝하고 아씨 이게 맞나라는 약간의 좀 뭐지? 라는 그런 기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수들 3연전 너무너무 고생했고 푹 쉬고 오스틴 특히 오스틴은 아마 경추 쪽이 분명히 힘들 거예요. 지금은 뭐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갑자기 날아가진 않을 겁니다. 아마 오스틴은 당분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게임 뛰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주구장창 내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좀 바로바로 좀 빼주고 또 오스틴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선수들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지난 주말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푹 쉬시고 화요일 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